6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바젤3 은행 규제안이 일부 완화될 거란 소식과 함께 각국 정부의 부양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는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또한 그리스의 2차 총선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여부를 결정짓는 2차 총선에서 보수 성향인 신민주당이 중간 개표에서 제1당에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 2분기로 예정됐던 재개발, 재건축 분양 일정이 줄줄이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운명을 가로질 2차 총선이 오늘 새벽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도 개표가 진행 중에 있죠. 신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그리스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와 또 오늘 밤부터 열릴 G20 정상회담 등 이러한 글로벌 정책 공조 움직임이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테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대표님.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5일선은 살짝 내주면서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간밤 그리스 총선 결과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 줬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의 38%인 1870포인트의 이제 그 상승 여부가 계속 1870을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잠시 그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전후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1일평 21포인트 이상에 떨어지는 수요일 전후에 그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의 주초에 제가 볼 때 현금화를 조금 줄여가는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차가 이제 21일평이 이제 확실하게 돌았거든요. 21일평이 돌았는데 21일평이 돌면은 주가는 이제 21일평에 계속 이제 그 골드볼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골드볼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21일평이 요 노란선인데 21일평이 이제 상승함으로써 21일평 가까이의 캔들 차트가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1일평이 지금 캔들 차트보다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부딪힘에 가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5일일평은 무의미한 그런 일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 자체는 저는 상승 쪽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1일평이 다이지만 어쨌든 간 21일평, 61일평까지 황금보를 못 내고 이제 검은보 낼 때까지는 주가 반등한다는 쪽인데요. 주식 자체는 강세를 점진적으로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21일평의 상승 트렌스 부분, 이 상승한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저점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횡보할 것입니다 했는데요. 주식은 진짜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수요일 전후 한번 하락 이후에 주가는 일단은 주초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부분이고 고점에서는 항시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 자체가 지금 서서히 반등의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후행 스팬이요.
넉넉 잡아서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은 주가는 이제 서서히 급락 나오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이 떨어지더라도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박스권 부분에서 주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행 스팬원의 저항과 지지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 조금 서서히 충실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1870포인트의 어떠한 저항 부분, 이 부분을 과연 돌파할지 안 할지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기에 돌파한다면 주식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4일째 도전한, 네 번째 도전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1870에서 지금 주가는 네 번째 도전하는 그런 국면인데 보통 늦어도 한 8번 내로 돌파는 해야 되거든요. 8번 내로 돌파를 못하면 주가는 반등해서 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870포인트 돌파 여부를 여러분께서 관건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을 지금 풀로 배팅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을 일정 두고 주가가 1870 넘어왔을 때 안전을 보고 나머지 지르는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 자체는 뭐 주가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21일 편 가까이 사는 게 좋은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1800 아래에서는 좋은 테마 가격대다 했지만 지금은 2평이 이제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일 2평 가격대에서 주식 사는 게 안전하게 주식 사는 포인트다. 그렇지만 지금은 22평하고 견들차트의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오늘은 만약에 주가가 뜬다면 고점 매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1870을 완전 지지받을 때 그때 추가를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여탁금이 17조인데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이 최근에 한 포럼 사이에 5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5천억 줄었다는 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반대 매매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신용 많은 종목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코스닥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장 자체는 강세로 보일 겁니다. 강세로 보일 때 여러분 양봉대 1870포인트를 항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선물의 기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은 1847에서 선물의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1847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추가 올라가더라도 추가 내려가더라도 이 기준점을 항시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이 조금 고점 매도하면서 현금화를 비축하는 부분이고 1870포인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견주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초에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870포인트를 1차 고점으로 좀 봐야 하는 겁니까? 예, 저는 1870포인트가 이제 누차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870포인트가 1차 고점, 2차의 고점이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870포인트는 사실 제가 이제 4주 전에 1870까지 간다 할 때 그때는 저보고 전부 비웃었거든요. 비웃었는데 1870까지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가 완전 이제 지지받을 부분이냐 이렇게 볼 때 1870이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그 주가의 이제 그 기준선의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일 내로만 이번 주만 버틴다면 기준선이 그 다음부터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1870을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1870이 굉장히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행 스팬2가 지금 아직까지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인데 선행 스팬2가 3일 있으면 주가가 계속 선행 스팬2가 꺾이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가 꺾이면은 주가 자체가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일 전후가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라 수요일 날 주가가 저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주가 큰 폭의 이제 하락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 템포가 이제 선행 스팬2가 하락하는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봐주시면 좋을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1870에 오늘도 이제 1870에서 주가는 반등 그
저항이 굉장히 나올 건데 빨리 1870이 저항에서 지지로 돌아서야 됩니다. 지지로 돌아서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보일 수 있는 지수가 1910포인트 전후 되거든요. 그래서 1910포인트 가야만이 주가가 좀 안전권을. 일단 1870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지금 4일 연속 이제 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870을 이제 관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 때도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그 60일 이평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 이제 여러분한테 뭐 했냐면 선물 동의하고 삼성전자만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1870포인트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121일 이평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121일 이평이 지금 지지받는데 120만 원대인데 121일 이평에서 만약에 지지를 삼성전자가 이탈을 해버린다면 장 자체는 1870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110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뚫어지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장고장에 뭐 여러 주 살 형편은 안 돼도 한 주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없는 거는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고 또 삼성전자 없는 시청자는 우리 서울CNTV 시청자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120일 이평 여부 이 부분이 물론 기관이 지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본데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파는데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쌍끌이 매도가 첫날 나왔는데 물론 기관들은 누적으로 봐서는 매수입니다만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의 동향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한도 소진율이 49.83%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몇 주 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보통 그 46%, 47% 갈 때 공격적으로 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삼성전자가 둔탁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870포인트, 1870포인트가 삼성전자 120일 이평입니다. 60일 이평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정확히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하늘 두 쪽 나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오늘 1870포인트에서 과연 저항을 받고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가 한번 이거를 두 개의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식이 항시 요즘에는 강세 때 추격 매수하면 꼭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사실 때 남들이 안 사는 타임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삼성전자와 1870포인트의 돌파 여부 이 두 포인트만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수요일 전후에 꼭 20포인트 이상 하락에 전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때를 소나기를 꼭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고양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농촌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자체 가뭄 때문에 위로 전화를 꼭 한번 여러분께 해주셨으면 한다. 요즘 가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자체 항시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 번에 100번의 전화보다 한 번의 현찰이 더 중요하니까 고향에 부모님 자체 세종대왕보다는 신사임당 보내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 AS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말씀하셨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계속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 대형주로는 크게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시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스페인 문제 같은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또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나 기관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합치자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종목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주 쪽은 거의 변동성이 적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은 이제 테마성 종목들만 뭐 활발하게 변동성을 가지는 이러한 증시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도 그 사이에 며칠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요.
계속해서 26,500원에서 26,000원 사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매수 구간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더디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가의 상승이 조금씩은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공략 포인트를 노리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시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의 진행 자체가 느린 관계로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또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노리신다면은 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의 리스크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그 시장이 회복을 한다라든지 상황이 개선된다면은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반등 포인트를 좀 빨리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네.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침체기를 겪었었습니다. 자동차 네. 관련주들도 현대차만 움직임이 나왔었지 사실 뭐 부품주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나 아니면은 그 밖에 뭐 자동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승이 많았었고 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그 생산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단계가 한계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긴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한 요소들이 아무래도 부품주의 상승을 붙잡아 놓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일본산 자동차인데요. 일본산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일본산 자동차의 약진이 조금 더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자동차에 뺏겼던 점유율을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결함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일본 지진 때문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것을 많이 해소를 시키고 또 아니면은 해소를 하려는 노력과 함께 판매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자동차 업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아니겠지만은 네. 결론적으로 어차피 경쟁 업체다 보니까 뭐 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일본산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꽤 됩니다. 뭐 이러한 업체들은 기존의 매출처 이외에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관심 네.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본산 자동차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는 자동차 부품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좀 일본산 자동차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제일 많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일본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요번에 그 대지진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일본 자국내 업체겠죠. 일본 자국내 업체의 부품 업체만 매번 목을 맬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요번에도 사실 신 모델이 나오면서 판매는 증가를 했는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일본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다국화되는 부품 공급을 조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업체나 다른 여타 국가의 업체들도 많이 좀 그 물량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도 이제 화진이라는 기업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국 자동차 업종에 그 부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기존 국내 업체의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닛산 자동차의 그 부품을 또 납품을 받기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돼서 지금 화면에도 좀 나가고 있지만요. 주가가 7,7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고 최근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한 요소를 좀 많이 가지는 만큼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의 저가 공략이라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 오늘 조정을 만약에 한번 더 준다라면은 6,000원대 초반권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7,300원 정도 보겠고요. 손절가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5,000원 정도 잡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더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넓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화진 역시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제시하려는 매수가는 6,100원에서 6,200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아주 강력하게 치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보합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내려올 때 잡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진행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그렇게 진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정보 받아보는 시간이죠. 네,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약속한 신민당이 1등을 차지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오늘장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진투자증권 연결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압구정지점 송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매수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그동안 핫 이슈였던 이제 그리스 총선이 이제 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출구 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총선 개표 및 출구 조사 결과 내용들이 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시장 뭐 단기적인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그 유럽 증시가 이제 밤사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충분히 단기적인 랠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어떻게 이제 보여질지 최근에 이제 뭐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랠리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 조금 뭐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 아주 우호적인 결과 그리고 총선 이후 재협상 및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이제 단기적인 랠리를 충분히 만끽하실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선 업황이 조금 안 좋으면서 흐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그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2011년 기수주한 해양 부분 건조 비중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조선 3사 중에 가장 빠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보다 조금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2012년 연간 수주 목표액 125억 원 정도를 절반 수준을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주가에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해양 수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수주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 흐름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편입가는 한 37,000원으로 편입가를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000원, 이제 전 고점이었죠. 42,000원 정도 부근에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한 34,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GS건설이 있겠는데요. GS건설은 역시 이제 이제 유로존 그런 위기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많이 감돌면서 좀 건설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이제 각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QE3 정책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인 이제 건설주가 조금 단기적으로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4조 원 규모 이집트 플랜트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과 인력 배분 등에 좀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그런 국면에 이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해외 수주가 이제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성장이 가속화될 예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조금 보여줄 것 같고, GS건설 최근에 한 79,000원 정도까지 이제 그 편입가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한 121선까지 오는 9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3,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추천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우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1850선이 살짝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1850포인트 위로 올라와 줬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 단기, 중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1850선이 6월 초만 해도 일종의 그 저항선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지선으로 변경된 이런 상태입니다. 먼저 단기와 중기 전망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기입니다. 1850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이런 구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1850선은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기보다는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50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점,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중기 전망입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이었죠. 1776선, 그 지수가 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선 해외 증시가 안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급 동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투자 심리 회복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그 유럽 관련된 뉴스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월 4일 저점이 중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안한 구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저는 중기 저점은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6월 4일이었죠. 1776선이 최저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강력한 상승이 지속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60일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원래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61선이 121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구간만큼은 이걸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현재 여기서 1900선을 먼저 가느냐 1800선을 먼저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싸움이거든요. 근데 1900선을 먼저 간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중기 바닥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800선이 먼저 도달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는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실어봐야 할까요? 네, 제가 1850선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1850선을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제가 기준을 약간 상향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조세 구간이고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중에는요, 무조건 장중 기준은 1850선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50선이 유지가 된다면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1850선이 무너졌을 때는 직장인은 50%, 전업은 75%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종가 전략도 뭐 똑같습니다. 현재는 똑같은데 만약에 제가 변경을 시킨다 그러면 오후장에서 2시 25분에 다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900이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것을 제가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도 1850선이 깨진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현재 그 동시호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 100종목 중에서 특히 톱10 종목들이 대부분 다 플러스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비중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한 것이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험을 감수하면서 비중 확대했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테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앞서 네오이즈 게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코스피 증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보통 이제 그 업종만 추천을 하고 종목을 추천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추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잘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증권이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이미 제가 그 6월 초였죠. 전기전자는 코스피였죠. 코스피는 전기전자, 화학, 그다음에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기본 포트입니다. 그래서 6월 4일과 6월 5일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화학,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이거를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이번에 증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매수 좀 지속해달라. 중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요 네오이즈 게임입니다. 제가 사실은 종목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큰맘 먹고 했는데 사실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오이즈 게임들 일단 결과 제가 그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만 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최종 손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이탈되면은 최종 손절해 주시고 만약에 2만 원이 회복이 되면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인데 일단 장중이든 종가든 2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이제 싸게 잡은 분들은 한 2만 5천 원대, 비싸게 잡은 분들은 한 2만 6천 원대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만 원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에 관련돼서 나오는 나쁜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알려진 악재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재무제표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한 흑자 기업이라는 거. 세 번째 뭐냐면 나름대로 절대 저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작년 8월 고점 대비 무려 70% 하락했거든요. 웬만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빠지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형편없다든가 적자 기업이라든가 그러면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공매도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도 사실 한진해우를 비슷한 이유로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기준이죠. 작년 12월 기준에.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한진해우는 적자 기업이었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근데 저는 포괄적인 가치평가와 납부과대 메리트를 보고 추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올라가졌는데요. 똑같은 원리로 추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실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요인을 보면 오히려 한진해우보다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손절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 하락이 다 있었지만 만약에 공매도가 이제 멈춰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쇼커버링을 기대해서 급등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기준대로만 좀 엄쳐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손절매 기준을 엄쳐달라고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지수라든가 뭐 업종, 테마 사실 걱정하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종목 하나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한 개장은 2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과 시초가 공략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예상 체육가 상당히 셉니다. 1%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오늘 1870포인트 돌파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관점 변함은 없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일단은 뭐 1870포인트부터 그리고 코스닥은 480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 저항밴드에 걸려져 있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시세에 대한 부진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밴드가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그리스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지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거의 신민당이 일단은 뭐 결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총선 결과가 끝남으로써 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 대한 정상들이 일단 각국의 일단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일단은 반등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일단 1870포인트에 대한 밴드에 대한 변동사항을 일단은 뭐 크게 염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1870포인트부터 일단 저는 19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밴드권을 확인하고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900포인트 구간대 그리고 1870포인트대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라면은 원활한 이런 대응들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매수와 또 매도에 대한 여부도 일단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 밴드권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뭐 환매수라든지 혹은 환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매도세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체크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환율은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에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지수는 이제 상승하는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밴드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뭐 시장에 그렇게 뭐 합리화돼서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뭐 환율이 오를 때에는
뭐 지수가 이제 같이 뭐 떨어지고 이게 그 동일하게 우리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장상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오늘 장중 내로 116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지수의 일단 상승 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보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오늘은 일단 환율이 116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지수의 상승은 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환율이 만약에 116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일단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오늘 투데이 시황은 일단은 정강 후약장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이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저는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일단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수 그 상단 저항 자리에 일단 좀 걸려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은 그 한국 사이버 결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부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들 꾸준한 그 순매수세가 좀 진입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전 고점 자리에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 쌍그리 매수세가 나오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매물 수화 국면대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쌍그리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결국에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수화도 곧 임박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뭐 슈퍼마켓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온라인 쪽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장은 좀 정치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뭐 시장 안착을 하는 이런 추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꾸준하게 증가되는 이런 실적과 이런 부분을 성장에 대한 기여도 또 같이 놓고 본다면은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은 향후 상당히 그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인지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는 제가 시초가 매수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적정 매수 그 가격은 일단은 8,750원 정도로 제가 잡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시가 자리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750원 기준으로 그 시가가 너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한 9,200원 그리고 손절가를 한 8,6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접근을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이었던 한국타이어도 좀 짧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국타이어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를 네. 46,800원 일단은 적정 매수 주가다라고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나빠 보이는 그 패턴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원가 이제 그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점진적으로 좀 많이 그 감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손절가 제가 제시했던 4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목표가 49,000원까지는 한번 유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가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이었던 한국전력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시해드렸던 한국전력 매수가에서 충분하게 매수 외의 기회를 주었고 또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도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여전히 변곡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간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만큼 기대했던 LNG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 한국전력의 재무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전히 전기료 가격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손절가 23,500원 을 유의하시고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현대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산업은 국내 주택 사업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특히 자체 분양 및 민자, SOC 등 그 개발형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건설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타 건설사 대비 주택 용지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고 또 개발 사업의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분양 성과도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주택시장에서 현대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또 자체 분양사업 확대를 통해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의 경우 해외 사업 부분이 약한 것이 약점으로 매번 작용했었는데요. 최근 카타르 공공사업 책임이 발주한 고속도로 프로젝트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20년 만에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다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장 직속으로 해외 사업팀을 신설하고 또 해외 건축팀과 해외 토목팀을 새로 구축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약점이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최근 기관계에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어서 이런 수급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외국인도 새롭게 매수세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큰 하락 추세는 아직 완전하게 돌파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 매수가는 22,900원에서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 부근이었던 2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자 이평선이 많이 밀집한 25,000원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보다 유익한 정보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